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성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성장할 때 뇌도 성장을 합니다. 네. 충동과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공감은 크게 떨어지는 시기,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제불능의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본격 청소년 이해 방송. 청소년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독교도 갖추는 제가 여기 처음에 왔던 게 17살인데 17살 때 왔다가 잠깐 있다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가출 중이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이렇게 막 마땅히 지낼 것도 없고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쉼터를 왔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아버지랑만 사는데 출장을 좀 많이 자주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돈도 막 쓰게 되고 돈이 필요해서 사고를 쳤다가 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의 가출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 문제입니다. 어두운 문제지만 어른들이 반드시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안을 찾아보고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네 분의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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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경찰의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수가 연간 2만여 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27만여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와. 네, 청소년 쉼터가 전국에 123곳 운영 중이에요. 근데 2016년에는 2배 가까운 이용자가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9월 말까지 2만 1,168명이 이용한 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유로 가출을 하겠지만은 네. 주된 이유는 뭔가요? 2017년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출 원인 중에서 74.8%가 부모나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네. 제일 많은 답변을 대부분이네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또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냥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네. 뭐제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친구. 제 친구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좀 왜곡된 어떤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실까 봐. 예, 예. 자, 중학교 때인데 90년대인데 친구들 3명이 시골에서 가출한다는 건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시골 농촌 마을에서 다 살았는데 다 알기도 하고 정말 웬만하면 가출을 안 하는데 3명이 가출을 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그때는 무슨 재미? 아, 막 이런 걸 가출을 재미로. 집안에 이제 문제가 네. 있었겠지만 네. 의기투합해서 3명이 가출했는데 한 달 안에 잡혀왔어요. 하필이면 그 가출한 친구 중에 삼촌 되는 사람이 형사여갖고 안산 어느 가방 공장에서 그들을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내려버리고. 했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출에 대한 충동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집구석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출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많았는데 제가 또 그래도 모태 신앙이라서 모태 본 게 지금은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뭐 가출에 대한 에피소드가 얼른 생각나네요. 네. 저는 성공적으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패. 성공적인 가출 그게 네.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적어도 남자라면 한 번쯤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청소년 가출은 크게 두 가지 네. 형태예요. 하나는 탈출형. 음.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네. 집에 있는 게 너무 음. 지겹거나 음. 그럴 때 탈출하는 유형의 가출이고 또 하나가 추구형. 음. 뭔가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꿈이나 이상을 아. 추구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에서 탈출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고통을 느끼고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는데 청소년 가출 문제를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부모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진지한 반성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저는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 부모님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 외출이 된 거. 외출이 좀 길었던. 네. 그렇죠. 거. 예, 예. 그 이제 그 나이 때 되면은 한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범죄에 노출이 된다거나 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중 30%가 기관에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70%는 거리에 방치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이 절도, 폭력, 사기, 그다음에 횡령을 포함한 그다음 지능 범죄, 근데 가장 많은 빈도수가 성범죄로 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에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절반가량의 여학생이 조건 만남 등 그다음에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되게 많이 가슴이 아프죠. 사실 청소년 복지 쪽에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쉼터도 거의 단기 쉼터가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그 후에 그룹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군요. 다크서클 오늘은 청소년 가출과 또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냥 좀 많이 못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굶고 이런 적도 있었고. 길에서 모텔 생활도 하고 막 거기서 막 밥도 먹고 PC방 막 다니고 처음에 가출할 때는 되게 잘 살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고 그런데 나오고 나서는 뭐 되게 막막하고 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뭐 돈이 필요하니까 쉽게 범죄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서 훔치는 거, 절도? 그 절도와 성매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딱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건 절도, 뭐 폭행, 사기 이런 쪽인데 성매매도 자기가 자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안에 소속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가출을 했을 때도 집에서 약간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나온 건데 그 친구들 무리 안에서도 버림을 받을까 봐 남녀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약간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교제를 하면서 이게 막 빨리 아기를 가져서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 아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남자도 그 능력이 없고 그래서 지우는 애들도 있었고 네 그거 나와서 보육원에 맡기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어요. 좀 폭력도 많고 아무렴 그 가정 폭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가출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네 폭력적인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보다 자기가 중요한 걸 알겠지만서도 돈과 내 몸 성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출하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 일부는 정말 살기 위해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의 비밀을 알았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한 달 동안 가출을 했었었는데 근데 아이들 그때 만난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은 부모하고의 갈등이야 부모하고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잔인한 환경에 떠밀려서 가출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가 자식이 내 소유라는 이 소유욕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래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녀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병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부모는 사랑한다고 소리치는데 애들이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지.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느껴야 그게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됐냐 청소년 시절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 잘 믿게 해라. 예수 잘 믿게 하면 생각이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존감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만나는 멘토나 그런 어른들 통해서 보호받고 한번 걸린다 하면 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가출하려고 했는데 저를 지도했던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의 전도사님이 지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며칠 밤을 자기도 하고 허락받고 집에서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교회가 저의 쉼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이게 가출이 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출을 해도 며칠 나갔다 들어왔다 이걸로 그쳤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이 가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VCR에서 봤던 것처럼 아이들이 집을 나오면 숙식이 제일 큰 문제예요. 뭐 찜질방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며칠 있다가 돈이 이제 떨어지면 그럼 아이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나쁜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숙식을 제공한다, 월 얼마를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인터넷상에서 많이 뜨면서 아이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학생들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도 성매매의 도구가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렇게 또 알선하는 곳을 찾기도 하죠. 무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죄에 무뎌지고 환경에 무뎌지고 무뎌지는 거죠. 맞습니다. 나쁜 어른들이 어른들이 너무 많아.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아까 그런 세상에. 전도사님 네.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 최 소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안타까움에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영기 씨, 네. 그 다크서클 녹화하면서 네. 또 친구분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친구들도 거의 다 지금 가출을 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네네네.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 친구도 많고, 뭐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근데 지금은 뭐 많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성매매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때 한 번의 시작이 지금 제 나이가 27살인데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우리가 더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노리는 수요자들 강력한 처벌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청소년들 또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 성매매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한 번쯤 진솔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 맞아 내가 가출하면 안 되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모든 세상이 다 너를 못난 놈이라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뛰쳐나가지 않아요. 가정이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아이들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아이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가 결코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인데 제가 힘들 때 많이 의지하고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막 집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쩔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 이런 환경을 왜 나한테 줬냐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많이 그 억울함 이런 거를 좀 많이 토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말할 어른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좀 네. 얘기하니까 눈물 나요. 제가 지금은 딱히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는 게 네. 좀 늦었다고 늦게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이 늦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가출하는 사람들 중에 이유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 가정 문제도 있을 테고 친구들 문제도 있을 건데 꼭 그런 사람 뭐 가출했다고 꼭 애들이 나쁜 건 아니니까 되게 그런 시선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많을 거고 혹시 좀 가출 안 하게 고민 같은 것 좀 있으면 먼저 말해서 물어봐주고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여도 솔직히 집에 가정폭력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회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봤는데 영규 씨 영상 보시면서 좀 많이 우신 것 같은데 다고 늦게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이 늦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떤 마음이세요? 말고 네, 네.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가 좀 그동안 너무나 이 친구들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 또 비판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또 책임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이 말한 것 중에 그 교회가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역할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말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역할들을 좀 감당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가정이 되게 심각한 이제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저도 쭉 그런 가정 폭력 안에서 자랐죠. 자랐는데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예. 교회 쪽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면 새벽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쯤 되면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찍 막 이렇게 기도하시면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권사님들 목소리, 기도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었고 교회 사모님이 경화야 이리 와서 너 밥 먹어 맨날 그러셨거든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너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혼자 가서 조용히 밥 먹고 빨래는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건물들은 되게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평일날 문을 열어놓고 또 교회 한 공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임시라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이제 되게 코끝 찡했는데 경화야 밥 먹어라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죠.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유아부터 생애 주기별로 모든 걸 교육할 수 있거든요. 부모 교육도 할 수 있고 청소년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장년 노인대학도 있는데 뭐. 그러면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폼을 가지고 저는 세상을 섬기라고 하고 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외치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와 진배 없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원리, 교회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청소년의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생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대상자는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거 청소년 정책 지원 중에는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다음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립하고 싶다, 재능을 키우고 싶다. 그런다면 청소년 지원 정책 검색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크성클 이번 회를 기획한 의도 중에 하나가 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로하려는 의도도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또 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 지금도 참 많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어느 분부터? 예. 소년원 수감했던 가출 여자 소년 중에 학교 밖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 시작해서 올 3월에 간호대생이 된 네. 그런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그 어른들도 많고 도와주려고 하는 기관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사회의 안정망 가운데 들어와서 본인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가출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우리 청소년들에 드리고 싶네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얘기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네. 부모의 그 무시와 억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한 번쯤은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그 한 번의 충동과 실수를 용납을 안 하고 그냥 땅에 매장시켜 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 마음 기댈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미혼모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하셔야 되고 누구보다도 길거리에 쫓겨난 아이들의 심정을 주님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성경에서 다윗도 버림받고 들에서 양을 치던 아이였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야곱도 결국에 아버지 속이고 아들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괜찮아요. 다만 가출했다는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인생의 실수가 되면 안 돼. 그게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회로 만들어 주실 테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단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네.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방송 보시면서 이제 가출뿐만 아니라 뭐 성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네.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 다음 시간에는 동성애에 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